안녕하세요, 임성훈입니다. 재미와 정보의 직접 버라이어티 솔로몬의 선택 시간입니다. 여보세요? 웬일이야? 시험 범위 좀 가르쳐줘. 시험 범위? 내리 시험인데? 나 원래 벼락치기 타입이야. 공부 좀 하려니까 시험 범위가 없네. 이거 하늘이 주신 기회야. 국어는 150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고 영어는 1장부터 5장. 고맙다, 친구. 시험 범위를 몰라 등인에게 시험 범위를 묻게 된 단한. 하지만 등인은 고의로 잘못된 시험 범위를 알려주었고 그럼 공부를 시작해볼까? 그 사실을 알리 없는 단한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드디어 기말고사 날 시험지를 받은 단한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기말고사 성적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아니, 이번 전교 1등은 등인이구나. 아니, 근데, 다나나, 집안에 무슨 일 있니? 전교 50등이다, 야. 시험 범위 때문에 고생 좀 했겠어? 등인이 알려준 잘못된 시험 범위 때문에 시험을 망친 단한.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시험 범위를 왜 잘못 가르쳐준 거야? 아, 그거 시험 범위야. 네가 알아서 챙겼어야지. 너 때문에 엉뚱한 시험 범위 공부해서 내 성적이 얼마나 떨어진 줄 알아? 시험도 경쟁이야. 내가 꼭 너한테 시험 범위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나? 넌 고의로 시험 범위를 잘못 알려준 거야. 네가 다 책임져! 기말고사를 앞둔 고등학생. 시험 범위를 모르자 친구에게 시험 범위를 물었다. 그런데 친구는 고의로 잘못된 시험 범위를 알려주었고 학생은 이로 인해 시험을 망치고 말았다. 이 경우 학생은 고의로 잘못된 시험 범위를 알려준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 받을 수 있다. 2. 받을 수 없다. 내 나름대로의 비법, 성적을 올리는 비결. 저는 네. 정말 열심히 해서 네. 그 전교 1등을 딱 한 번 해본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과목이. 네, 근데 아. 그 전교생이 다 정말 웃더라고요. 왜요? 체육을 전교 1등이거든요. 체육을 1등을 하려고요. 예. 깜지를 100장 정도 하고요. 예. 그리고 빨간 줄을 이렇게 치면서 예. 체육만 공부를 했어요. 실기도, 필기도. 아. 필기만 1등 한 거예요, 저. 그날 들은 강의 내용을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집에 가서 바로 제가 노트로도 정리를 하거든요. 예. 또 시험 임박해서 그 노트를 보게 되면 짧은 시간에 그 전에 강의에 들었던 내용이 다시 다 재현이 되니까. 아니 예습 복습 그리고 책상에 오래 앉으니까 다 아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선생님들도 그걸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요점 정리 예. 하잖아. 그러니까 그 너 복습 시간에 아니에요. 매점 가서 사 먹고 애들이랑 떠들고 그러니까 안 된 거야. 바쁘잖아요. 배심원의 선택. 자, 일단은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네. 고의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의적으로 예. 잘못 가르쳤다. 자기 알고 있으면서 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는 분명히 그 범위를 공부하고 왔고 네. 그 사람은 다른 걸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사기죠. 아, 이건 다른 건 둘째치고 속였다. 사기 행위를 한 거죠. 아. 거짓말로 사기 행위. 예.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말고사라면은 예. 보통 시험도 아니고 기말고사 1, 2점 차이면 내신 등급이 무지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큰 피해를 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상대방을 속인 사기. 사기 행위죠. 예. 근데 금보라 씨는 이건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속이고 속고 또 속고 속이고 이게 인생 아닌가요? 아, 예. 근데 이건 시험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 시험이란 자체가 그것도 인생이잖아요. 인생. 예. 더더구나 또 라이벌 의식이라면은 예. 상대에게 꼭 갖춰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등신이가 만약에 선생님이었다. 얘네 굶치는 걸. 저 죄송합니다. 사람 이름이 등인이에요. 네. 이등인이 이등인이. 등인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시험 범위를 가르쳐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면은 네.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겠지만 네. 가르쳐줄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쉽게 뭐 거짓말하든 뭐라든 친구 사이에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자기가 먼저 전화를 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시험 범위가 바뀌었어 라고 거짓을 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반대로 문의 들어온 거에 대해서 서로 경쟁 관계인 사람이 뭐 쉽게 해서 변호사님들 표현을 좀 빌자면은 제대로 된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바꿀래. 나 바꿀래. 제 얘기가 신빙성이 없었나요? 예? 민봉 씨 얘기를 들으니까 네. 답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쵸, 너무 웃기죠. 이거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네. 친구하고 둘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안재한 씨가 A형이에요. 근데 제가 B형이고. 근데 안재한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단 예. 말이에요. 근데 간호사가 이제 피 검사하기 전에 이 친구니까 이 피 아냐고. 예.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알면 죽겠거든. 예. 근데 A형인데 B형이에요. 그래갖고 B형을 여기다가 수혈을 단순히 했단 질투나서 말이에요. 했다고 그러니까 할 수는 수혈을 없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악의적인 혈액검사를 악의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혈액 검사하고만 무슨 시험 보다가 수혈을 갑자기 왜 해요? 아니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논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야 저기 수능고사에 필기도구 뭐 가져가야 되냐 물어봤을 적에 형제형 친구가 그 컴퓨터형 수성 사인펜이 아니고 바뀌어가지고 뭐 유성 페인트하고 신나를 갖고 가야 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직접 가져가는 그 사람이 잘못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잘못 알려준 게 경쟁의 라이벌이라는 게 그러면 모든 게 피해자들이 잘못이죠. 가해자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지. 둘이 사겨 그러면. 아니, 예를 들면은 이게 소위의 경쟁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게 발전적인 경쟁을 만들어 놓은 거지 누군가를 하나를 이렇게 무덤에 파묻기 위해서 만든 경쟁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아주 계획적인, 아주 못된 네. 등인이가 누가 수혈하고 누가 파묻었다는 얘기 네티즌의 선택은 받을 수 있다가 66.3, 받을 수 없다는 33.7%밖에 없습니다. 학생은 고의로 잘못된 시험 범위를 알려준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솔로몬의 선택! 이야. 받을 수 있다!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이를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워낙 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본인의 설명 외에는 달리 정확한 시험 범위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틀린 시험 범위를 알렸다는 것은 신우 측에 반해서 위법한 행위라고 보여지고 또 그로 인해서 시험에 응시하는 상대가 시험의 응시나 결과와 관련돼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리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시험 범위를 사실대로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잘못된 시험 범위를 알려줬을 경우 친구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 가능하므로 고의로 잘못된 시험 범위를 알려준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앙드레 간용의 모노로그야. 정말 좋은 곡들 많으니까 꼭 들어봐봐. 그리고 하루키 책은 한 권도 빼놓지 말고 다 읽고. 알았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자기야, 난 자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하지만 이왕이면 나와 같은 취향도 좋잖아. 좀 당황스럽네요. 모든 걸 다 준호 씨 취향대로 맞출 수 없는 거잖아요. 저기 그렇게 당황스러울 때는 이렇게 입으로 손톱을 깨물면 안 될까? 난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귀엽고 예쁘던데. 뭐라고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취향을 고집하는 준호. 영희는 사랑하는 그에게 맞추려 노력하지만 이런 자신의 모습에 회의마저 들었다. 나랑 결혼해줘. 준호 씨,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워요. 자기야, 너무 귀엽다. 그동안 석연치 않은 점도 있었지만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영희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친구 결혼식장에서 자신과 똑같이 닮은 여자와 마주친 영희. 그녀는 깜짝 놀랐는데
준호 씨, 오래간만이네?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혜미하고 난 모든 취향이 비슷했어. 여기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 처음엔 원래도 그래.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이 키스라는 작품은 쿠스타프 클린트의 대표작이야. 상징주의 목록의 특징인데 숭고한 에로티시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그림, 음악, 책, 심지어 향수까지 혜미의 것이라면 다 받아들였고 뭐든지 좋았어. 혜미야! 혜미야! 그러다 갑자기 혜미와 헤어지고 혜미야! 난 너무 괴로웠어. 근데 혜미와 정말 똑같이 닮은 자기를 보게 된 거야. 뭐야? 나 여지껏 당신 인형이었네? 예전에 이랑 똑 닮은? 그럼 나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예전에 이랑 똑 닮아서 날 만난 거야? 하지만 자기를 사랑한 건 사실이야. 사랑할 수 있게 날 개조했으니까. 우리 헤어져. 헤어진 전 애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여자와 교제한 남자. 이를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여자는 파혼을 선언하는데 이 경우 남자의 행동은 파혼 사유가 될까? 1. 파혼 사유다. 2. 파혼 사유가 아니다. 최재훈 씨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라도 아무리 요구를 해도 난 이런 거 정말 싫다 하는 게 있습니까? 그 여자가 뭐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달라. 네, 여자친구가 네, 네. 나 이렇게 해줘 이런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여자친구 만날 때 가장 제일 힘들었던 게 그 가족하고의 저의 가족하고 여자친구하고의 갈등이 있을 때. 그때 그랬나 우리가? 물론 저도 많은 이해를 하겠지만 여자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명이 내 이름으로 해도 그러면은 그 진명이 다 바꿔주고. 또 돈 그래? 얘기하세요, 또. 진짜 부탁하고 싶으면은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아무거나. 제발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맞아. 그래서 그럼 뭐 먹을래?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먹을래? 아니 그거 말고. 그럼 이를 가볼까? 아니 그거 말고. 진짜 나중에 그러면 흙이나 먹어! 그러고 싶어요. 배심원의 사대. 자, 1번이 4분, 2번이 4분. 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엄마랑 닮은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여자 자기 아빠 닮은 남자 좋아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좋아하는 성향은 정해져 있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게 바꿔가고 싶은 것도 사람 마음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대상이 빗나갔다고 생각해서 이게 파혼 사유다 그렇게 되는 건데. 아니 안지환 씨가 말씀 그렇게 대상이 하시는데 안지환 씨 새로 여자친구 사귀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알고 보면 성룡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지환 씨 보면 오빠 안 돼요 이거 하고 2바퀴 돈 다음에 개발로 붕 날라서 일본 막 주문갈로 얘기를 좀 해주고 이래 맨날 이거를 360을 해봐야 짜증 안 나나. 해줘야지. 그렇지. 전 애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여자와 교제한 남자의 행동은 파혼 사유가 될까? 솔로몬의 사대. 파혼 사유다는 한 분이고요. 파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가 3분이었습니다. 예대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교제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만남과 결혼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또 결혼에 이른다고 했을 경우 결혼 생활 자체에 결정적인 장애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결혼을 하기 전이고 또 옛 애인과의 만남이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상대가 자신이 옛 애인의 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약혼의 구속력으로 인해서 결혼을 강제하기보다는 여성의 선택에 따라서 파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옳다고 생각을 해서 파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나야지 가능한데
그런 사유라고 보기 위해서는 뭐 성격이 불일치한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너무 불성실했다든지 이러한 사유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례처럼 사귀게 된 동기가 단지 누구와 닮았다 이런 사유만으로는 그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든지 파탄이 났다라든지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파혼 사유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약혼녀가 헤어진 전 애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도 만남의 동기만으로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남자의 행동이 파혼 사유가 있지 않는다. 아니, 아무리 이 아가씨가 맹하게 생겼어도 그런 식으로 물건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어머, 아버님이세요? 뭐요? 아버지요? 피부 노화가 심각하시네요. 아 진짜 왜 이러냐 진짜. 당장 환불해줘요. 환불이라니요. 제품 회사라도 있나요? 아니 이 무료 이벤트를 앞세워가지고 순진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물건 팔아먹으면 안 되죠. 어머머머머머. 이건 엄연한 마케팅 전략이라고요. 마케팅 전략이요? 환불은 안 돼요. 잠깐만요. 아니 솔로몬 변호사님들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 모른다고 이렇게 바가지 씌워도 되는 겁니까? 되는 거냐고요? 이 경우 무료 체험 이벤트를 내세워 고가의 제품을 판매했을 때 환불받을 수 있을까? 1. 환불받을 수 있다. 2. 환불받을 수 없다. 저는 드라마를 같이 했는데 젊은 친구 하나 나왔는데 남의 말을 잘 믿어요. 그 친구가 그때 이제 박영규 선배님 같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MBC의 모 드라마를 촬영할 때였어요. 근데 포도대장 역할로 나온다고 그거 아주 시작하면 끝내줄 거라고 막 얘기를 하시니까 포도대장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가 야, 너 포도대장 뭔지 모르냐 정말? 모른대요. 조선시대에는 그 우리나라에 쌀이 없었다. 쌀이 없고 포도가 주식이었다. 그래서 그 포도밭을 지키는 사람은 포도대장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듣고 그래?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냥 농담한 거고 사실은 이렇게 너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딱 무관들 이렇게 보지 않았냐. 무관들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하고 나와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냐. 그 제일 무서운 경찰청장 같은 사람을 포도대장으로 그런다.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모자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포도다. 그래서 포도대장이다. 근데 또 일단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정말 다 농담이고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타날 때는 항상 한 손에 이렇게 포도를 들고 다녔다. 이거 박영규 선배님이 이 미친놈아. 됐습니다. 선택. 자, 환불받을 수 있다는 1번이고요. 5분은 환불받을 수 있다. 그리고 3분이 환불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강매 수준으로 이렇게 그 물건을 판 것 같아서 저는 뭐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호객행위 같은 거 저렇게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너무 저렇게 거짓말로 저렇게 하는 거 다 불법행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안재환 씨는 환불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일단 저렇게 밖에서 그 본고 같은 데서 진짜 형님 말대로 호객행위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불법으로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불 정도가 아니고 신고하면 벌금까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형님 좀 하지 말아주죠. 솔로몬 선택. 받을 수 있다 3분, 받을 수 없다 1분입니다. 제품을 판매하면서 약간 가상된 그 광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TV 광고도 많이 보면은 감기약 먹으면 바로 다 낫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감기약 한 일주일 내내 먹어도 안 떨어져요. 감기약 떨어질 때 되면 떨어진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감기약으로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가상 광고는 어떤 건전한 상술에서 보호범위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가상 광고한 것, 효과가 금방 날 것처럼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술을 하나 보여주고 또 방문 판매법 등에 의하면은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데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가치를 감소한 경우에는 그 샀는 거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환불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고가의 물건을 살 때는 깊이 생각하시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구입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다고요. 이 사례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과장 광고 수준은 넘어선 것 같고요.
화장품법에 의하면 화장품을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절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마치 이 화장품을 바르면 하자 있는 피부가 다 치료가 되는 것처럼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법 위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피부 측정 기구를 이용을 해서 그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또 속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망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환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무료 체험 이벤트를 내세워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효능을 과장하여 광고했으므로 고객은 구입한 화장품 세트를 환불받을 수 있다. 솔로몬 따라잡기 첫 번째 문제. 어느 아파트 공사 현장. 솔로몬 건설회사의 인부 최진용은 사부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그때 무언가에 걸려 삽이 퍼지고 말았다. 에그머니야. 이건 금괴. 여기서 100권씩 문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금괴가 나왔을 때 금괴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은 1번 금괴를 발견한 인부, 2번 땅주인, 3번 건설회사. 배심원의 선택 몇 번? 3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번은 우리 유빈 씨 혼자 1번, 2번 2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3번입니다. 다음 중 금괴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은 정답 3번 건설회사. 이와 같이 땅속에 파묻혀 있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 1년 내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견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매장물이 매장된 토지의 소유자가 발견자 이외의 제3자인 경우에는 땅 주인하고 발견자가 반반씩 나눠 갖게 되고요. 다만 문제는 이와 같이 이제 인부가 발견한 경우 혹시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발견 자체, 매장물의 발굴과 발견 자체를 업무로 하는 회사에서 인부가 발견을 했다면 그 인부는 단순히 피용자나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니까 그 경우는 회사나 고용주가 발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장물의 발굴과 상관없는 아파트 건설회사였기 때문에 실제로 발견한 인부와 토지의 소유자가 절반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퀴즈 솔로몬 따라잡기 두 번째 문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전원조. 저기요, 감기약 좀 지어주세요. 여기 처방전이요. 심한 감기로 찾아온 손님에게 약을 조제해주던 전원조. 여기. 그런데 이때 전원조는 손님으로 온 환자로 인해 감기에 걸리고 말았는데 뭔가? 약사인 그는 처방전 없이 자신의 약국에서 직접 약을 조제해 복용했다. 여기서 OX 문제. 처방전 없이 자신의 약국에서 직접 약을 조제해 복용한 약사는 죄가 있을까? 배심원. 자, OX. O가 4분, X가 4분. 이건, O로 바꿨어요? 네, O가 5분이고, X가 3분입니다. 정답. 처방전 없이 자신의 약국에서 직접 약을 제조해 복용한 약사는 죄가 있다. 약사법을 보게 되면 약사는 그 전문 의약품 그리고 일반 의약품을 조제할 때 처방전에 의하여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긴급한 뭐 사고라든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감기 경우는 사실은 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처방전 없이 조제한 행위를 해가지고 약사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약사뿐만이 아니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자기가 처방전을 써가지고 의약품을 소비하지 않고 처방전 없이 의사가 또 약품을 소비하는 경우에도 또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법원 중에 과도한 음주는 범죄를 유발한다라는 그런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연말연시에 특히 그 음주운전 하시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